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기본서 147조 재산세 세율 그리고 부과 징수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재산세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우리 재산세 세율은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몇 가지만 점검하고 가려고 합니다. 재산세는요, 첫 번째 거기 세율 구조 그랬죠. 재산세는 과세 대상 물건에 따라 세율이 틀려요. 토지에 대한 세율 따로, 건축물 따로, 주택 따로, 선박 따로, 항공기 따로. 그것도 토지도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이냐 별도 합산이냐, 이것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일반 분리과세 대상은 각각 비례세율, 그리고 건축물도 비례세율 적용하고,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초과 누진세율, 선박항공기 비례세율.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는 세율 구조가 두 가지다. 비례세율하고 초과 누진세율인데 과세 대상마다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까지가 우리는 암기할 내용은 아니고, 그런데 세율에서 기억할 거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거 기억해야 돼요. 표준세율. 여러분, 표준세율의 뜻이 세법이 정해놓은 기본세율이에요. 그런데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따라서는 기본세율을 정하지 않고 달리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서울의 강남구의 재산세 세율과 부산이나 광주,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재산세 세율이 서로 다르다면 지역 차별이니까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세법에는, 지방세법에는 재산세 세율은 전국이 다 똑같이 규정해놨다 이 얘기야. 지역 차별이 하면 안 되니까 똑같이 정해놨다. 그러나 정해놓고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으면 기본세율의 조례에 따라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증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기본세율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 거기 두 번째 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 첫 번째, 재산세는 무슨 세율? 기본세율, 즉 표준세율이다. 그래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증하거나 감할 수 있는 그런 세율이다. 그래서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아주 높게 부과해야 될 차별에서 높은 세율 고율과 그리고 가장 낮은 세율 저율, 요 정도만 세율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율 하면 뭐예요? 아주 재산세를 높게 부과하겠다. 왜? 앞에서 공부하신 재산세 특징에 재산세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고, 물건이 내포하고 있는 수익력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응익과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익력이 큰 건 그걸 감안해서 재산세를 높게 부과하고, 수익력이 적은 건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고율하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세율 중에 1000분의 50짜리가 있고요, 1000분의 40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1000분의 50이란 건 100분율로 하면 100분의 5, 즉 몇 프로예요? 5%라는 얘기예요. 5%. 5%. 요거는 4%. 그죠? 예. 자, 그러면 5%짜리는 뭐냐? 사치성 재산 중에서도 고급 선박이에요. 고급 선박은 재산세 사치성 재산이지만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표 진액이 부동산에 비해서 낮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율을 높게 올라간 거지. 그런데
요 1000분의 얼마 40은 사치성 재산 중에서도요 뭐가 있느냐. 자, 사치성 재산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치성 재산하면 저 해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또는 해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골프장 내 건축물, 토지도 따로 건축물 따로, 또 고급 오락장 있죠. 고급 오락장도 사치성이에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도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1000분의 44%씩 토지 4% 건축물 4% 이렇게 아주 높게 부과한다. 그런데 이것이 고율이고 저율은 제일 낮은 거죠. 재산세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낮은 거 1000분의 0.7. 다시 말하면 100분율로 하면 0.07%예요. 그죠? 제일 낮은 거.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은 수익력이 비효율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되 수익 창출이 크지 않은 거. 요건을 충족한 농지하면 전답 과수원이 있고요. 목장 용지로서 입지 조건도 받고 일정 기준 면적까지, 그리고 공익 등을 위해서 묶어놓은 지역에 공익에 제공되고 있는 그런 임야, 특정 임야라고 하죠. 이런 것은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제일 높은 거와 제일 낮은 거 상징적으로 한번 봤어요. 요 정도만 보시고 또 하나는 재산세에는 중과세가 하나 있어요. 뭐냐? 과밀 억제권력, 과밀 억제권력 또는 대도시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인구가 많이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좀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묶어놓은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는데 주로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위성도시 16개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공장을 뭐 했어요? 신설합니다.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을 했다면 그때 그 공장 건축물이죠. 이런 공장 건축물은 매연을 일으키고 또 공해가 심각하니까 이런 공장 건축물은 공장 신설 증설하지 말아라. 그런 측면에서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표준 세율이 있으면 그 세율의 100분의 500, 5배죠. 5배. 그것도 몇 년 동안, 5년 동안 중과세 하겠다. 재산세의 중과세는 요거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세율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만 정리하시고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런 부분의 세율이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47쪽에 3번 과세 대상별 표준세율 그랬죠. 거기 1번 토지 밑에 종합합산 토지는 눈으로만 보세요.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나대지 같은 게 종합합산이죠.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고 암기하거나 그럴 수 없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합산자 붙었죠. 이것도 시군군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사업용 토지 합산을 해서 나누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 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가요. 참고로 그러나 그 밑에 3번 이제 구체적으로 보실 것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그랬죠. 분리과세는 토지 소유자가 같아도 토지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토지가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차별해서.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박스 첫 번째 칸에 전답 과수원 이걸 뭐라 그래요? 농지, 그리고 목장 용지, 그리고 특정 임야. 재산세에서 제일 낮은 거 1000분의 0.7 그랬죠. 그게 첫 번째 제일 낮은 거예요. 재산세에서 토지든 건축물이든 선박이든 전부 다 중에서 제일 낮은 게
1000분의 0.7 이거 상징적인 거.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골프장 안에 있는 토지나, 즉 골프장은 해원제 골프장을 얘기하는 거고, 고급 오락장 건축물 부속 토지 사치성이죠. 1000분의 44%입니다. 1000분의 0.7과 1000분의 40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렇게 차별해서 과세,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 이렇게 보시고, 그럼 2번 지금은 토지 얘기한 거고, 밑에 양가로 2번 건축물 있죠. 건축물도 일반 동그라미 1번은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3번 149쪽에 3번 요거 기억해야 돼. 사치성 재산의 건축물 하면 해원제 골프장 안에 건축물이나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1000분의 40 사치성. 아까는 골프장 안에 토지나 고급 오락장 토지에 대해서 1000분의 40, 요건 건축물도 별도로 1000분의 40 사치성이죠. 다음 3번 주택도요. 주택도 주택마다 각각 과세를 합니다. 시군관의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주택마다 각각 과세를 하는데, 주택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일반 주거용에 사용하면 주택이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그러나 휴양, 피소, 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건 별장이죠. 그래서 별장은 주택이지만 별장은 토지 건물 합쳐서 사치성이니까 1000분의 얼마 40. 다른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1000분의 40이지만 주택 중에 별장은 토지 건물 합쳐서 한꺼번에 1000분의 얼마 40 사치성입니다. 다음 맨 밑에 양가로 4번 선박하고 항공기라고 그랬죠. 선박하고 항공기. 그래서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 사치성 재산인데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표 진액이 낮아서 세율을 1000분의 50 이렇게 사치성 재산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다음 장에 150쪽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을 때 중과세,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나 유치지역은 제외하고, 공장이 있어도 되니까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다면 그 공장 토지는 빼고 건축물만,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이니까 5배죠. 표준세율의 5배를 몇 년 동안, 5년 동안 중과세 합니다. 다만 거기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 건축물 거기에 가로 안에 도시형 공장은 뭐하고 제외, 매연을 일으키지 않는 도시형 업종 공장은 신설 증설했어도 중과세 안 하죠. 그런 걸 제외하고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5배로 5년 동안 중과세 하는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으면 여러분이 5년 동안 중과세 하는데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공장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어요. 그러면 승계 취득한 사람은, 여러분한테 취득한 사람은 여러분이 1년 중과세 했으니까 승계 취득한 사람은 앞으로 4년 중과세 한다. 즉 무슨 얘기냐? 공장을 신설한 공장 건축물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5년 동안은 중과세 하겠다 얘기. 누가 취득하든 5년 동안은 중과세 한다. 여러분이 1년 중과세하고 팔았다. 그럼 여러분한테 취득한 사람은 4년. 또 그 사람이 1년 중과세하고 팔았으면 그 사람한테 취득한 사람은 앞으로 몇 년? 3년. 소유자가 바뀌어도 공장을 한번 신설했으면 5년 동안은 중과세 한다. 요거 또 하나 150쪽에 보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있죠. 요건 특별한 규정인데 세율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개념 정도만 이해하세요. 여러분 151쪽 중간에 보시면 보충학습이라고 있죠.
151조 보충학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다. 도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됐거나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개발을 하고 또는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묶어놓은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요 시군구 안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강남구청 안에 만약에 무슨 지역이 있다? 도시지역으로 묶여진 지역이 있다는 얘기는 강남구청에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보존하거나 개발하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가지고 선박이나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 안 하고 부동산, 요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재산상 혜택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는 일반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부담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본래의 원래 규정되어 있는 재산세를 과세를 합니다. 재산세 과세하죠. 그런데 도시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본래의 원래 재산세가 있죠. 토지, 건축물, 주택, 도시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재산세 부과를 하고, 그리고 도시지역에 있는 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특례 규정에 따라서 도시지역분을 별도로 과세한다. 그래서 요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은 요렇게 합쳐서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오고, 일반 지역은 요것만 고지서 발부하겠죠. 결론은 일반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에 비해서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를 본래의 재산세 말고 별도로 특례 규정에 재산세 과세표준과 똑같이 과세표준의 특례세율 1000분의 1.4를 곱해서 별도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해서 두 개 합쳐서 고지서 발부하니까 세부담이 크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여러분 하나 정도만 체크하고 갑니다. 거기 보시면 자 밑에 150쪽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에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에 따른 세액과 2에 따른 세액을 합산을 하여 산출한 세액을 두 개 합친 걸 재산세로 하겠다. 그럼 오른쪽에 1번이 뭐냐? 본래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원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가 나왔어요. 그거 하고 2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 특례로 도시지역분을 계산해서 1번, 2번 합쳐서 고지서 발부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별도로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큰 비중은 없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 소유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해서 본래의 재산세에 합산을 해서 고지서 발부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세 세율은 복잡하지만 요거 정도는 점검하는데 그것을 한번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사치성 재산하면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이때 재산세 사치성에서 기억할 건 고급 주택은 뭐한다? 제외. 예, 재산세는요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 주택이니까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하죠. 그러면 별장은 뭐냐?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휴양시설로 피서철에 잠시 이용하거나 놀이 등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우리는 별장이라고 하고 세율은 1000분의 44%로 아주 높게 부과를 하죠. 또 두 번째 고급 오락장 그러면 건축물에 자동 도박기가 설치됐거나 유흥주점하면 룸사롱이나
요정 등이 설치된 그런 건축물, 또 무도장 하면 캐바레, 나이트클럽, 콜라텍 이와 같은 춤을 출 수 있는 장소, 이런 것 등이 설치된 그런 건물과 부속된 토지가 고급 월악장인데, 건물에 대해서도 4%고 토지에 대해서도 몇 프로? 4%. 그래서 아주 높게 부과를 하죠. 그리고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의 3억을 초과하는 선박으로서 업무용에 이용하지 않는 비업무용이나 자가용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요트 같은 거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3억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실거래 가격 대략 한 10억 정도 가는 요트 같은 거 사야, 아까 그랬죠.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실거래 가격의 60%, 70% 정도의 비중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선박이나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에 반영할 때 시가 표준액은 실거래 가격의 35%에서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 10억 정도 주고 산다면 시가 표준액이 한 3억 5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호화스러운 요트 같은 것이 고급 선박이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높아요. 1000분의 55%고, 그 다음 골프장 하면 해원제 골프장이죠. 그래서 이때 부동산 토지 건축물 몇 프로? 4% 이렇게 중과세 한다. 재산세 사치성 재산의 무언은 고급 주택은 제외.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건 참고로 여기 보실래요? 참고로 사치성 하면 취득세에서 사치성이 있어요.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은 뭐냐? 별장, 골프장, 고급 월악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까지가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사치성이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재산세에서는 사치성 재산하면 별장, 골프장, 고급 월악장, 고급 선박, 그래서 뭐가 빠졌어요? 고급 주택이 재산세 사치성 재산에서 제외된다. 요거 특별히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율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여러분 교재로 가서 이제 152쪽 152쪽 부과징수. 여러분 재산세는요,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심화과정 들어가기 전에 바로 기본과정 끝나고 중급 정도 중간과정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도 다뤄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다뤄보시면 어떤 것이 있느냐, 범위가 그만큼 압축이 돼요. 그래서 주로 세율이면 세율, 납세의무자면 납세의무자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러기 전에는, 그러려면 기본 과정을 먼저 숙지하고 나서 정리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보셔야지, 반대로 기출문제만 보시고 요령에 따라서 압축을 해서 자꾸 압축해서 공부하면 시험에 가서 많은 실패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시험은 유형이 뭐예요?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응용해서 종합적으로 묻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에서는 세 문제 출제될 때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까 과세 대상 토지 있었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그거 구분하는 거하고, 두 번째 납세 의무자 부분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부가징수다. 부가징수 가죠. 부가는 법률에 따라 세금 내라고 하고 징수 걷어가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1번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그날을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리고 납기, 여러분 재산세는 누가? 과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얘기는 문서로 세금 내라고 한 거예요. 고지서 발부했다는 얘기는 세금 내라 이게 부과한 거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대로 걷어간다. 부가징수. 이때 고지서에는 정기분 매년
같은 날짜가 기재되죠. 매년.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납기는 건축물은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래서 상가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토지부는 건축물부는 7월달, 토지부는 9월달 이렇게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칸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된 토지까지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재산세를 계산해서 한꺼번에 다 부가징수하라 그러면 다른 상가부동산의 소유자에 비해서 차별이 되죠. 왜? 상가는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해서 따로따로 꽂아서 나오는데 주택은 토지 건물 합쳐서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 차별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부담이 크죠. 그래서 주택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택도 한꺼번에 재산세가 나오면 나온 세금의 절반이죠.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되라 이렇게 고지서 나오고 발부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라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밑에 20만 원 뭐라 그랬어요? 이하인 경우는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이 20만 원 이하는 2018년 1월 1일 날 개정된 건데 2018년 29회 10월 달 29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결론은 개정되는 법률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요번에 개정됐다는 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날부터 개정된 부분이 10월 달 시험에 출제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선박항공기는 7월 달입니다. 이렇게 정기부는 매년 똑같아요. 그런데 밑에 이 날짜가 안 됐어도 밑에 수시부가 나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잘못됐거나 누락된 거 있으면 바로 보아라. 수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범죄로 인해서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사업하는 사람이 파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채무가 많아서 재산이 경매 처분될 것 같다, 그런 정보가 있다면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수시부가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다면 수시부가 할 수 있다. 7월달 9월달에 안 됐어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3번 징수 방법. 지방자치단체 장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징수 방법이다. 이때 고지서 받아가지고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걸 보통 징수라고 하고, 이때 2번 재산세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을 고지서에 구분해서 기재를 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 153조 맨 위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세 의무자한테 납부기간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라 이겁니다. 이때 3번 고지서 발부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4번 보세요. 밑에 양가로 3번에 4번 동그라미 4번 거기 보시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 고지서로 발급하며, 여기까지. 여러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종합합산도 있고 별도합산도 있고 분리과세가 있으면 각각 고지서 발부하는 게 아니라 세금은 각각 계산을 하되 토지분 고지서는 한 장으로 고지서 발부한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줄에 그럼 토지 말고 나머지 건축물이나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물건마다 각각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류별로 묶어서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토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토지분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하라. 그럼 그거하고 그 밑에 4번. 그럼 시장 군수가 열심히 계산해서 재산세를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려고 봤더니 4번 소액징수 면제 제도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징수할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얼마 2,000원 안 되면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다. 그래서 징수하지 않겠다. 고지서 발부하지 않습니다. 소액징수 면제. 그래서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세액이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2,000원 미만 2,000원이 안 되는 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습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응용 문제가 뭐야?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살짝 바꿔서 2,000원은 징수한다. 그럼 맞잖아요. 2,000원 미만 이 얘기는 1,999원은 징수하지 않지만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2,000원이 안 되는 건 징수하지 않지만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하겠다. 이 얘기. 고지서 한 장당. 또 하나 신고 의무 그랬죠. 여기 보실래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6월 1일 이전에 각종 뭐가 있으면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6월 며칠 10일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하라. 신고기간이 정해졌어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 사유서를 사유를 뭐하라? 신고를 하라. 이렇게 신고를 하면 확인을 해서 사실상 소유자 등을 납세 의무자로 하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느냐. 우선 153조 첫 번째 줄 언제까지 신고냐 이거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증빙자료를 갖춰서 신고를 하라.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느냐. 거기 기억해 보시면 공부상 소유자죠.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안 됐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변동 사유를 신고하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하라 이거고,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도 없다. 그럴 때는 주된 상속자가 신고해야 돼. 누구누구가 상속을 받았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세 번째, 종중재산으로서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공부상 소유자도 신고하면 돼요. 뭐라고? 내 개인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종중분중재산이다. 신고를 하라. 안 그러면 공부상 개인 소유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다음 네 번째, 신탁법의 수탁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탁자. 왜 신고하느냐? 여기 보세요. 고객의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는 회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요 재산 중에 요거는 회사 고유 재산이고 요거는 고객이 맡겨놓은 신탁재산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모르니까 수탁자 앞으로 등기된 건 수탁자 재산으로 보고 재산세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탁재산과 본인 고유재산을 구분을 해서 신고를 하라. 중요한 건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0일까지 신고를 하라 얘기요. 그럼 밑에 양가로 2번. 이건 뭡니까? 1번. 이렇게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다르게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같은 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과세 대장에 등재를 하고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155조. 자, 155조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요,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지라도 재산세를 계산해서 시장군수가 나온 재산세를 전부 다 고지서 발부할 수 없다. 왜? 전년도 부과된 세액에 일정 금액을 부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전년도 부과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뭐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번 연도 징수할 건 작년에 낸 세금의 50%까지만 징수하겠다. 초과할 수 없다. 100분의 150. 그것도요, 첫 번째 줄 보시면 해당 자산에 대한 재산세, 여기 해당 자산하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지나 건축물이죠.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은 도시지역분과 재산세 부분을 구분해서 각각 세액을 말하는데, 각각 세액이 100분의 얼마? 150을 뭐하는 경우,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을 하는데, 네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다만 주택은 안 그래요. 주택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밑에 주택의 1번 공시가격이 3억 이하 주택은요,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할 수 없다. 5%만 증하겠다. 한도가. 또 2번 공시가격이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에 해당할 때는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밑에 양가로 3번 공시가격이 6억을 부과하는 거 초과하는 주택은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장 요약해놨죠. 주택만큼은 공시가격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러나 오른쪽 칸에 토지하고 건축물은 100분의 150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죠? 왼쪽에.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7번 부가세와 병기세목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나면 부수적으로 추가로 따라 붙는 부가세가 있죠. 지방 교육세가 재산세의 100분의 얼마 20 범위 내에서 붙습니다. 그리고 병기세목은 뭐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계산을 하되 과세 대상 물건과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같이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할 수도 있다. 이건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지만 재산세 납기랑 같을 때는 같이 고지서에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임의 규정이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 규정으로 가면 안 돼요. 임의 규정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밑에 여러분 보시면 가산금과 중가산금 나왔죠. 재산세는 시장군수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납기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럼 요 고지서에 기재된 첫날을 우리는 개시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금 내야 될 마지막 날을 우리는 기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지서에 만약에 100만 원이 기재됐는데 이거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 고지서 나왔어요. 그리고 참고로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무엇을 고지서 발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럼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면 5일이면 납세 의무자한테 전달이 되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받아서 이때 내야 되는데 이때 납부하지 못했다면 가산금 늦게 내는 거에 대한 연체이자가 붙죠. 그래서 연체이자 가산금 156쪽 보세요. 밑에 양가로 1번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면 체납된 조세 안 낸 지방세 100만 원에 3%죠. 100분의 3. 그래서 3만 원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그죠? 늦게 되는 거에 대한 연체 이자가 붙었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면 계속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또 중가산금이 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157쪽 1번 체납된 지방세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0분의 7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1번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데 이 경우 중가산금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 보실래요? 자, 요 기간까지 안 냈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별도로 1개월 줍니다. 8월 31일까지 여기서 납부하면 중가산금은 안 붙고 일반 가산금만 적용되는데 요때 납부하지 않았다면 10,000분의 얼마 75예요. 여러분 29회 시험 보셨던 분들은 2019년부터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0분의 12 이게 1.2%잖아요. 1.2%인데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10,000분의 7.75라는 얘기는 1000분의 7.5니까 0.75%다 이거죠.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10,000분의 75 이런 거지 1000분의 7.5랑 0.75랑 똑같다는 얘기죠. 예? 1000분의 12 하나 1000분의 7.5 하나 똑같다. 그래서 0.75씩 1개월 지날 때마다 또 안 냈다. 9월 30도 안 냈으면 0.75% 또 안 내면 이렇게 해서 1개월 동안 붙는데 60개월까지 적용된다. 그래서 중가산금은 1000분의 12였던 것이 부담이 크다. 그래서 10,000분의 75 그래서 0.75% 1.2%였던 중가산금이 인하가 되는 거예요. 0.7% 개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얼마 30만 원 미만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고 또 30만 원 미만일 때도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금만 적용한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일반 가산금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중가산금 10,000분의 75 그거 개정된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157조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물납 재산세는 금전납부 모든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세법에 유일하게 재산세만큼은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도 됩니다. 물납은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물건으로 대신 내라 이게 물납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납 요건 정도만 보시죠.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남구청장한테 고지서 나왔는데 옆에 서초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는 없다.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얘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되느냐. 양가로 2번 재산세 1번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 이겁니다. 물납 신청서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하라. 그럼 2번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할 거냐 안 할 거냐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서면으로 봐라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만약에 행정안전부령이 물납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납 절차에 따라
물납을 했다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걸로 보는데 다만 예외가 있죠. 여러분 1번에서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서 제출했더니 2번 신청받은 시장 군수가 5일 이내 이건 물납이 안 된다라고 불어 통지 받았다. 허가할 수 없다는 통지 받았어요. 그럼 다음 장 보시면 양가로 3번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에 처리 그랬죠.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이냐. 거기 2번만 볼 거예요. 2번. 1번은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 군수는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동산은 물납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허가할 수 없다라고 2번 납세 의무자한테 뭐합니까? 통지해 줘야 되겠죠. 이 부동산은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통지를 해주면 2번 물납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 의무자는 또다시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유권 물납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을 구하라 신청할 수 있다. 허가가 한번 불허가 됐으면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을 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거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1번 있죠.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하겠다. 이게 물납이고요. 또 오른쪽에 159쪽에 2번 중간에 분할납부 금전으로 납부를 하긴 하는데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나눠내겠다. 이게 분할납부예요. 그래서 아까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해야 돼요. 그러나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납은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그럼 전부 다 분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밑에 양가로 2번 분납세 기준 나왔죠. 2개월 동안 낼 수 있는 금액은 첫 번째 칸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은 납부기한 내 내고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고 2번 만약에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절반 이하까지 2개월 이내 나눠낼 수 있다. 이것이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부분은 분할납부까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데 다시 한번 부가징수를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부가징수 절차는 중요하다. 그래서 징수 방법은 고지서 발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이때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인데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은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라. 이때 고지서는 토지는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를 해야 되고 그럼 토지 말고 나머지는 종류별로 또는 물건별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다. 근데 이때 고지서 발부할 때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 안 되는 건 소액징수 면제 그래서 징수하지 않죠. 고지서 발부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시장군수는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는데 이때 고지서의 납부기간 정기분이죠. 매년 이 날짜는 똑같다. 이게 정기분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건축물은 7월 달이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런데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절반 50%는 7월달 50%는 9월달 절반씩 나눠서 고지서를 발부하라.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 20만 원 이하일 때는 금액 크지 않아서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두 번 고지서 발부하지 말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요 내용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 기억하시고, 특히 여기 일반 가산금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냈을 때 체납된 조세의 3%가 붙는데, 중가산금은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0.75%, 종전에는 개정됐죠. 1.2%였던 것을 개정을 해서 뭘로? 1000분의 0.75, 1개월 지날 때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뭐합니까? 초과할 때는 물납이 가능한데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즉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일정 금액을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유일하게 지방세법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우리 재산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 그리고 지금 공부한 재산세 부가징수 절차, 요 세 단원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재산세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국세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